뭐 5년 전에는 통장에 잔고 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집 2채, 외제차 하나, 상가도 하나, 그리고 주식도 억대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퍼스널 브랜딩, 셀프 마케팅으로 월 1,000만 원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현재 부업 겸 취미로 무자본 창업, 수익형 브랜딩 블로그 강의, 전자책 강의, 브랜딩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노마케터스 로마입니다. 오늘은 20대 때 똑똑하게 돈 모으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똑똑하게 돈 모으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 3가지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학금을 받는다입니다. 이게 무슨 당연한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태거나 아니면은 어머니나 아버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은 알바보다는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내 성적도 좋고 학비도 세이브되고 그리고 나중에 취직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예요. 내가 학교에서 학비를 얼마 정도 세이브 받을 수 있는지는 내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르바이트 하루에 최저시급 받으면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일을 하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상위 랭킹 받아서 학비를 세이브 시키는 게 저는 더 큰 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액 장학금을 받은 적도 있어요. 과 전체에서 1등을 해서.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부분 장학이라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게 컸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학비를 세이브 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익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와중이시라면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하시는 거 좋아요. 방학 때도 해보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학기 중에는 웬만하면 그냥 학교 공부에 집중하시고 내가 이 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도 못 내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적금 통장과 친해진다입니다. 사실 요즘 금리 말도 안 되죠. 적금 통장 모아가지고 뭐해?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돈 조금씩 생기면은 그거를 야금야금 모으기 시작했어요. 큰 돈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만 원이라도 적금 통장 만들어가지고 통장을 딱 받으면은 거기에 1년치 120만 원이 찍히고 이자 뭐 조금 더 해가지고 120 뭐 몇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 통장을 보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졌었냐면은 통장엔 이미 돈이 있고 이건 이미 내 돈인데 대신 이거를 1년 뒤에 받으려면 10만 원씩 은행한테 돈을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조삼모사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런 통장을 막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부자가 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미 돈을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몰라도 학부 때는 일단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셨죠. 장학금을 계속 받긴 했지만 그 외에 금액들은 어머니 아버님께서 도와주셨었고 대학원 그리고 박사과정 할 때는 제가 더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이제 꼬박꼬박 모아서 그럼 1년에 12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걸 학비로 다 썼었는데 꽤 오랜 시간 그렇게 돈을 모으고 학비로 쓰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게 20대 초반 때 벌써 적금 통장과 그렇게 친해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돈을 조금씩 모으는 습관, 적금 통장과 친해지는 습관, 내가 돈을 벌면은 제일 먼저 적금 통장에 돈부터 넣고 그 나머지 비용으로 내 생활을 하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소비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에 소비를 하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에 돈을 쓰는 거는 아깝다 라는 이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가치가 정답은 없지만 누구는 나를 치장하는데 꾸미는데 돈을 쓰는 걸 가치로 생각할 거고 누구는 나한테 공부가 되는 거를 쓰는 거를 생각할 거고 또 누구는 책을 읽는 걸 생각할 거고 많은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겉으로 치장하는 거에서는 많은 가치를 두지는 않았었어요. 옷은 단정하게만 입으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남들이 걸어 다니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머리 벗네, 저 사람이 어떤 머리를 했네 그런 거 많이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럼 남들도 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나한테 하는 투자는 아끼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배우는 거, 여행 가서 인사이트를 키우는 거,
사람들을 보는 거, 그리고 눈을 넓히는 거, 이런 거에는 아끼지 않고 돈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와중에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뭐 꽃꽂이나 운동이나 뭐 이런 많은 체험들은 무료로 또 할 수 있었던 게 진짜 큰 이득이 됐어요.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 한인민박집 다 무료로 숙박이 됐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되게 자주 해외에 나가서 여행하면서 이 시야를 넓혔던 게 엄청 큰 생각 확장에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 소비의 가치는 어떤 거에 포인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모품이나 옷, 그리고 카페 같은 데 가서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 있잖아요. 식후에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이걸 습관적으로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똑같이 반복되면서 비용이 지출되는 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담배 당연히 안 하고 뭐 커피도 당연히 안 마시고 카페도 저는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차 마시는 건 좋아하는데 그냥 집에서 티백 가지고 와서 우려서 먹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카페를 가는 게 아닌 이상 일부러 제가 마시고 싶어서 카페에 가서 뭘 사 먹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돈이 쌓이면은 꽤 크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테이크아웃해서도 잘 마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짜끔짜끔한 습관들이 쌓이니까 그게 다 돈으로 결국에는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거의 돈을 쓰는 게 없어요. 제가 돈을 쓰는 거는 좀 큼직큼직한 것들이에요. 막 카메라, 아니면 차, 집, 상가, 뭐 이런 정말 큰 것들을 갖고 싶어 하지, 그 외에 뭐 짜잘한 뭐 작은 소품이나 아니면 옷이나 명품이나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답이란 게 아니라 가치관이 다 다른 거고, 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그 덕에 지금 이 정도까지 그래도 왔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에 대한 글을 써놓은 게 블로그에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은 뭐 5년 전에는 통장에 잔고 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집 2채, 외제차 하나, 상가도 하나, 그리고 주식도 억대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20살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사업들은 제가 그때부터 계속 배우고 사고하고 했던 것들이 결과로 나오는 시기인 거고, 20대 때는 저는 무조건 투자, 나를 위한 투자, 공부를 하는 것, 그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0대에 들어서서 이때부터 내가 돈을 벌어도 되는 시기, 앞으로 내가 더 커져야 될 시기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다가올 뭐 40대, 50대 때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은 여러 가지로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떤 선택이든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이야기였고 이거를 참고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 촬영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